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꼭 숙지를 해야 될 안전인증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는 참고로 이제 위탁 판매로 8년 차에 접어든 온라인 판매 사업자입니다. 판매자분들, 특히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요즘에 이제 무재고 판매라고 해서 위탁 판매 또는 이제 한 달 안에 몇 억 매출 달성 가능, 뭐 투잡도 가능, 회사 퇴직하고 위탁 판매하자 등 위탁 판매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유튜브 강의나 게시글들을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저작권 관련된 이슈입니다. 정확히 저작권 하나로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작권, 상표권, KC 안전인증 등 그 판매 상품에 대한 모든 법적인 사실들을 숙지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판매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그 중요한 사실임에도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분들. 위탁 판매 보통 하시는 분들이 상품 이제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그 대량 등록이라고 해서 수십에서 많으면 수천, 수만 가지를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턱대고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그 수천 가지 상품을 클릭 딱 한 번으로 간편 등록된다고 해가지고 이 대량 등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수천 가지가 클릭 한 번으로 등록이 됐을 때 수천 가지 상품 중에 어떤 제품이 안전 인증이 안 돼 있는지, 상표권 저작권을 위반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위탁 업체 측, 그러니까 도매 업체 측에서 그런 거 다 확인하고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위탁 업체 본인들도 본인 제품들의 안전 인증을 꼭 해야 하는 건지 법적 위반을 한 건지 모르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탁 사이트 들어가면 아예 지적 재산권 침해라고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하루에 3-4개씩은 저작권 위반돼 가지고 이 상품 당장 내리셔야 한다 라는 글들이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매일같이요. 그 정도로 위탁업체들 본인들도 법적 인식이 굉장히 취약해요. 만약 법적 위반 사실이 확인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는다면 위탁업체들만 받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소매로 판매하고 있는 저희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당신 고발당하셨다 하고 전화가 올 거예요. 모르고 올린 거면 정상 참작해주지 않을까 하는데 법 위반은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위반 사실 하나만을 보고 따집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제가 화학 제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모르고 초반에 팔아가지고, 그걸 구매한 구매자가, 이거 안전 인증 안 돼 있네? 확인하고, 이제 관련 기관, 해당 기관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이거 안전 인증 안 됐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역시 안전 인증 안 된 게 확인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고소가 이루어졌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이루어졌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앉아서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범죄자 취급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서를 받았죠. 그리고 정말 재수없게도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이제 판사가 제가 이제 반성문까지도 썼어요. 잘 모르고 했다 뭐 이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 뭐, 제 상품은 아니었다. 위탁 상품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 초범이다. 처음 한 거다. 뭐 이런 거 역시. 이런 걸 다 적어서 장문으로 이제 해서 반성문도 올리고 했는데, 정산 참작이 안 됐어요, 다. 보통,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 위반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처벌은 나오는데, 저는 기소유예를 기대했지만, 판사분은 얄짤없이 벌금형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벌금을 내게 됐고, 그래서 저는 절대 봐주질 않더라고요. 예.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소 유예되는 경우도 뭐 많이 있다고 해요. 뭐 누가 기소되고 누가 벌금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뭐 판사 재량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일단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예, 위반을 하는 것 자체가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저는 이제 벌금형까지 나온 입장이어서, 그때 당시엔 굉장히 그 삶의 의지가 막 떨어지고 일을 때려칠까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때를 이겨내고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되긴 했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의 여부를 이렇게 크게 따지지 않고 위반 사실 하나만 보고 저는 벌금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업자인 저희들도 반드시 법적 위반 사실들을 확인하고 꼭 상품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에도 뭐 두세 번 내용 증명이 날라왔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상표권 위반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일단 두세 번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침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반박의 그런 문서도 작성해서 이제 내용 증명 답변서도 이제 보내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뭐 제가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런 분들도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저작권 위반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겁을 주면서 이제 합의금을 유도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악질이죠. 그런 걸 악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법 위반을 한 게 사실이긴 한데, 상표권 위반 뭐 이런 것들, 그게 사실이긴 한데, 그걸 이용해서 막 대량으로 내용 증명을 막 무차별로 발송하는 그런 초보 셀러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반응이 오는, 겁먹어가지고 합의금 얼마 드리면 될까 이러면서 반응이 오는 미끼들, 열 통 보내면 이제 한두 통에서라도 반응이 오면, 그런 반응 오는 애들을 이제 잡는 그런 심리로 악용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악용 업체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지식 공부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들의 미끼가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들이 고발 안 당하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KC 안전인증 관련된 정보입니다. 우리들이 올리는 상품들 중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서 안전인증을 꼭 받아야 이렇게 상품을 팔 수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자제품, 전자기기들은
전기 안전 인증하고 전자파 인증 이런 게 있고요.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이 있고, 생활용품은 생활용품 안전 인증,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요거는 판매자 본인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 화학제품은 화학제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식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그 인증 관련된 거를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냐,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인증 확인 사이트는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그리고 어린이 제품, 전기 제품, 생활용품들은 제품 안전 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록누리 사이트가 있고, 전기용품 전자파 인증 확인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있어요. 이 사이트에 각각 들어가셔가지고 조회해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확인을 해도 근데 애매한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초반에 해당 기관 담당자로 전화를 해가지고 애매한 건 다 일일이 물어봤어요. 이거 인증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숙지를 꼭 해야 합니다. 그 밖에 또 상표권 위반이 있는데, 저희가 모르게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에 입력된 단어가 상표권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증명이 날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친숙한 단어가 그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미연의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좀 찝찝하다 생각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 전에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신 후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미지 저작권, 특허권, 과대 광고 등이 있는데,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이 이미지 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까지는 상품마다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도매 업체 측에서 위반 안 했길 바라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저작권, 특허권, 특히 이 분야가 위탁 판매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점으로 보여요. 이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 밖에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침해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해당 연예인과 정식 계약을 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올리시면 되고요. 캐릭터도 당연히 상표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미키마우스, 도라에몽 같은 거 정식 라이센스 계약이 된 업체인지 확인을 필요하고요. 라이센스 계약이 됐으면 이제 상세 페이지에 그 라이센스 계약 마크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든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 폰트와 이미지, 이것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유료 폰트인지 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인지 확인을 하고 등록을 하셔야 하고, 유료 폰트일 경우에는 정식으로 구매를 해서 꼭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우리가 당연히 그 무료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폰트들이 알고 보면 유료 폰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용했다가는 폰트 업체에서 연락 바로 옵니다. 연락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우리 유료 폰트를 지금 당신 그 이미지, 블로그, 사이트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계셨다. 이거는 법을 위반하셨다. 우리 저작권 침해됐다. 이러면서 고소를 당할 건지, 아니면 딜을 봐요. 여기서 고소를
할까? 아니면 고소는 안 하고, 우리 폰트를 몇 개월에 뭐 150만 원 하는데 이걸 그냥 쓸 거냐? 150만 원 주고. 이렇게 딜을 보더라고요. 딜을 보는 경우가 많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상품 파는 거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럼 이제 상대방은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이거 고발당하긴 무서우니까 그냥 폰트를 사버리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에 발생될 수가 있어가지고, 유로 폰트는 절대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뭐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쇼핑 판매를 배웠던 학원도, 그리고 유튜브 강의들도, 블로그들도 이런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심각하게 말하는 곳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무재고 판매고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판매가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위탁 판매를 시도하시는데, 이 저작권 개념은 굉장히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 1년을 판매를 하시건, 한 달을 판매하시건, 단 하루를 판매하시건, 모든 판매하시는 분들, 특히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하루만, 재수 없으면 하루 올렸는데, 그날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걸 올렸다면. 지식만 잘 숙지되고 있으면, 정보만 잘 숙지하고 계셨더라면, 뭐 10년이어도 경찰서에서 연락 올 일은 없을 겁니다. 본 내용은 제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만을 적었고요. 법률적 처분의 결과는 그 담당 검사,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압축돼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전 인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기는 힘들 거예요. 공부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고소고발 당하고 나서 제가 꼼꼼히 공부한다고 알아보고 조사해가지고 정리한 PDF 파일이 있어요. 안전 인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댓글을 다시던가 아니면 뭐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